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자유를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오류를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5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이제는 내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죠. 과거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정화치유 명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명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먼저 명상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명상을 안내해 보니까 명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상을 할 때 그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화치유 명상의 3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명상을 하실 수 있는 가이드 명상을 따로 올려두었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신 후에 그 명상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화치유 명상의 첫 번째 원리는 기억의 왜곡 바로잡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상처로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이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아이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서 종종 엄마나 아빠에게 그때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나요? 라고 물으면 엄마 아빠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작게 느껴지는 돌멩이가 개미에게는 태산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그대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돌멩이를 태산으로 보았던 그때의 두려움과 분노, 슬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돌멩이를 태산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은 사실 돌멩이였구나 하고 다시 봄으로써 기억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왜곡을 바로 잡음으로써 그 기억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감정을 해소해주고 정화해주는 원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다가 엄마나 아빠에게 폭언을 듣거나 체벌을 받은 것이 상처로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그 폭언이나 체벌이 당시에 엄청난 공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 또는 엄마나 아빠의 상태 등은 어린아이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어린아이의 시선과 입장에서는 아이는 그냥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 분노나 공포의 감정이 그 기억과 함께 무의식에 저장되었겠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부작용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기억의 왜곡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당시에 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가정에 소홀했던 아빠와 적은 수입으로 엄마와 나, 내 동생까지 네 식구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장난감은 당시에 유행하던 것으로 꽤 고가의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엄마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기억의 장면 속에서 어린 내가 아니라 엄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내가 어린 시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없다는 자괴감, 미안함, 그리고 수치스러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창피한 마음에 아이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휩싸여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불행과 슬픔이 보입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했다. 는 나의 기억이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다로 바뀝니다. 엄마는 삶에 지쳐 있었다로 바뀝니다. 다시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 당시에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나와는 다른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새파랗게 어린 20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자신의 삶과 고군분투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엄마는 미숙했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어린 나이의 감성을 돌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로 기억이 바뀝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의 기억들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눌러놓은 감정들이 풀어지고 치유됩니다. 정화치유 명상의 두 번째 원리는 탈동일시입니다. 먼저 이전에 소개해드린 관찰하기 명상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내 몸, 마음과 생각, 감정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내가 몸, 마음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라는 자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탈동일시가 일어나면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화치유 명상을 할 때 과거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얘기로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별도로 올려드린 가이드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전체의 입장에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과거 기억 속의 내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동일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현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몸, 마음도 내가 아니지만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나라는 그 사람, 그 몸, 마음도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동일시하는 것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기억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입니다. 정신과 치료 기법 중에도 과거의 기억을 다시 재생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노출이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는 치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면 기억을 회상하는 것 자체를 아주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치유 명상을 할 때는 반드시 에고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입장에서, 우주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에고의 입장에서 기억을 떠올리면 그 순간 다시 그 어린 시절의 아이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게 되거나 그냥 묻어두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묻어둔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눌러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를 다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의 입장이 아닌, 그 어린 아이의 입장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그것을 회상한다면 달라집니다. 그 과거의 장면 속의 어린아이가 내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정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 장면 속의 어린아이도 나이고 상대도 나입니다. 모두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에고에서 벗어나서 전체 입장에서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가이드 명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몸, 마음과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탈동일시가 일어나면 자유를 얻게 되듯이 과거 기억 속에 나와의 탈동일시가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과거의 나를 붙잡고 괴로워하며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이다 라는 자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치유 명상의 세 번째 원리는 말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 중에서 호오포노포노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이나 또는 제 개인적인 말의 힘에 대한 체험 등 말이 가진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것들이 있는데요. 말에는 고유한 에너지와 그것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존재들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제가 참나 상태를 처음 온전히 체험했을 때 온 우주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교란되고 왜곡되어서 두려움, 원망, 열등감 등의 형태로 굴절되어 나타나지만 실제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처의 원인은 사랑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기억의 왜곡 바로잡기, 과거의 나와 동일시에서 벗어나기만으로도 정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말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해 주는 것이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와 주파수에 동화되고 그것에 공명합니다. 이것을 명상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지켜본 후에 말의 에너지로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속으로 해도 좋고 소리를 내어서 해도 좋습니다. 그 올라오는 감정을 향해서 에너지 샤워를 해준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 내 모습과 상대를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화하고 치유하면 과거의 기억과 그것에 붙은 감정들이 치유되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가 바뀌는 것이죠.
기억의 왜곡 바로잡기, 과거 나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기, 말의 힘, 활용하기라는 3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명상을 통해서 정화와 치유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명상을 해보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들으시면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 정화하기, 나의 부모님 용서하기 등 올려드린 가이드 영상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것을 응용해서 혼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